뉴스에서 중동 얘기 나오면 다 한 덩어리로 뭉쳐 보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을 포로에서 풀어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 건 다름 아닌 이란과 아랍이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요. 유대인은 3000년 전부터, 이란은 2500년 전부터, 아랍은 1400년 전부터 각자의 시계로 걷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 시계는 원래 서로의 해방자였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시계바늘이 어긋나기 시작했고 그 어긋남이 2026년 테헤란 상공의 미사일과 지금 이 순간 우리 주유소 가격판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쓰는 중동이라는 말, 사실 그 동네 사람들이 스스로 붙인 이름이 아닙니다. 1902년 미국의 해군 전략가 알프레드 마한이 자기 책에서 처음 쓴 서양식 좌표예요. 런던과 인도 사이 딱 중간쯤 되는 땅이라는 뜻으로 붙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덩어리로 묶어 부르는 이 땅 안에는 서로 전혀 다른 세 개의 시계가 따로 돌고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 시계, 유대인입니다. 출발점은 3000년 전, 기원전 10세기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의 제1성전을 세운 그 무렵이 민족 정체성의 기점입니다. 그런데 이 첫 시계는 아주 이른 시기에 한번 크게 멈춥니다. 기원전 586년 신바빌로니아의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성전을 무너뜨리고 유대인을 바빌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른바 바빌론 유수입니다. 고향에서 쫓겨나 낯선 땅에 끌려간 포로 신세, 유대인의 시계는 여기서부터 한참 동안 얼어붙습니다. 두 번째 시계, 이란입니다. 출발점은 2500년 전, 기원전 6세기에 세워진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제국이 그 기점이에요. 발칸반도에서 인더스강 유역까지 영토가 약 550만 제곱킬로미터, 당시 세계 최대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란 사람들의 뿌리가 흥미롭습니다. 혈통으로 보면 인도 유럽계 아리아인이에요. 영어, 힌디어와 언어학적으로 친척 관계입니다. 세 번째 시계, 아랍입니다. 출발점은 1400년 전, 서기 632년 예언자 무함마드가 세상을 떠난 그 시점이 기준점입니다. 셋 중에 가장 늦게 출발한 시계죠. 뿌리는 셈계, 그러니까 아랍어는 히브리어와 아마라어 같은 아프리카 북동부 언어들과 형제 관계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 세 집단의 언어와 혈통이 서로 전혀 다른 방향을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페르시아어는 인도 유럽어족이고 아랍어는 아프로 아시아어족 셈계예요. 뿌리부터 다릅니다. 아랍어 자음은 28개, 페르시아어는 32개. 이란인들은 아랍 문자를 빌려 쓰되 자기들에게 필요한 네 글자를 더 만들어 붙였습니다. 아랍어에는 없는 피 발음이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아랍어권에서는 피자가 비자처럼 들립니다. 한자를 공유하는 한국, 중국, 일본이 같은 언어를 쓰지 않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글자는 겹쳐도 말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름도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란과 페르시아 같은 나라입니다. 1935년 당시 국왕이던 레자 샤가 대외 국호를 페르시아에서 이란으로 바꿔달라고 각국에 요청했어요. 이란이라는 말 자체가 아리아인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라크는 이란과 글자 하나 차이지만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아랍어를 쓰는 아랍권 국가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세 집단이 뿌리부터 전혀 다른 사람들이라는 건 분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뿌리가 이렇게 다른데 왜 뉴스에서는 얘들을 한 덩어리로 묶어 부를까요? 더 이상한 건 따로 있습니다. 지금은 불구대천의 원수처럼 보이는 이 세 시계가 역사에서 두 번이나 서로를 구해줬습니다. 그것도 아주 결정적인 순간의 말입니다. 첫 번째 맞물림은 기원전 539년 바빌론 성벽 아래에서 일어납니다.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이 바빌론을 정복한 해입니다. 반세기 가까이 바빌론에 끌려와 있던 유대인들은 또 한 번의 약탈을 각오했습니다. 정복자가 바뀌었을 뿐 결과는 같을 거라고 믿은 거죠. 그런데 성벽의 병사들이 칼을 내려놓고 유대인들은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약탈을 예상했던 도시가 해방의 도시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해 내려진 키루스 칙령으로 유대인 약 5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1차 귀환입니다. 유대인은 그를 성경에 메시아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민족 왕이 이 호칭을 얻은 건 역사상 키루스 한 명뿐입니다. 키루스의 통치 원리는 정복이 아니라 관용이었습니다. 피정복 민족의 종교와 법과 언어를 그대로 두었죠. 그 관용 시스템이 약 550만 제곱킬로미터의 제국을 지탱한 엔진이었습니다. 이란은 유대인의 첫 번째 해방자로 역사의 장부에 기입됩니다. 그 뒤 유대인에게는 긴 겨울이 찾아옵니다. 기원전 63년 로마의 폼페이우스가 유대를 정복합니다. 서기 70년에는 로마가 예루살렘 제2성전을 허물어 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통곡의 벽은 그때 남은 벽의 잔해입니다. 132년부터 135년까지 벌어진 바르 코크바 반란이 실패한 뒤 로마는 유대인을 유대 땅에서 아예 추방해 버립니다. 이른바 대디아스포라의 시작입니다. 이때부터 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유대인은 예루살렘에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맞물림이 찾아옵니다. 서기 638년 칼리프 우마르, 한국에서는 오마르라고도 부르는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로마가 500년 넘게 막아뒀던 유대인의 예루살렘 재정착을 허용합니다. 유대인을 처음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 건 이란이었고 다시 살게 해준 건 아랍이었던 겁니다. 두 번이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중세 내내 유대인이 살기에 더 편했던 세계가 기독교 유럽이 아니라 이슬람 세계였다는 점입니다.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은 유대인을 게토에 가두고 주기적으로 학살했습니다. 반면 이슬람 세계는 유대인과 기독교인을 체계 백성으로 인정하고 세금만 내면 신앙을 지키게 해줬습니다. 우리가 막연히 상상하던 그림과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이슬람 세계 내부에서도 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란은 633년부터 651년까지 채 20년이 안 되는 시간에 아랍에게 정복당합니다. 사산조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이 그대로 무너진 거죠. 그런데 여기서 관점 하나가 더 뒤집힙니다. 물리적으로는 이란이 아랍에게 정복당했는데 문화적으로는 이란이 아랍을 역정복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으로 치면 임진왜란에 정복당했는데 200년 뒤 일본 지식인의 절반이 한국 출신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날 우리가 매일 쓰는 단어와도 연결됩니다. 알고리즘이라는 말, 9세기 이란 수학자 알콰리즈미의 이름에서 왔습니다. 의학 교과서를 1000년간 지배한 이븐 시나도, 지구 둘레를 계산한 알비루니도 이란 출신이었습니다. 8세기부터 10세기까지 이어진 슈비아 운동은 이걸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슬람을 받아들였을 뿐 아랍이 된 적은 없다. 이란이 이슬람을 받아들였다기보다 업그레이드했다는 말이 더 정확한 이유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새 시계의 상태는 이렇습니다. 유대인은 이란이 풀어줬고 예루살렘에 다시 살게 된 건 아랍 덕이었습니다. 이란과 아랍도 정복과 역정복을 주고받으며 하나의 문명을 빚어가고 있었죠. 최소한 새 시계는 서로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새 시계가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기 시작합니다. 기원전 539 키루스, 서기 638 오마르. 두 번이나 맞물렸던 시계가 여기서부터 어긋납니다. 그리고 그 어긋남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게 아니라 632년부터 1501년까지 세 번에 걸쳐 쌓인 결과였습니다. 첫 번째 어긋남은 632년, 무함마드의 갑작스러운 사망입니다. 후계자를 정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면서 이슬람 공동체는 둘로 갈라집니다. 공동체가 합의해서 지도자를 뽑자는 쪽이 순니, 무함마드의 사촌이자 사위인 알리의 후손만이 지도자 자격이 있다는 쪽이 시아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 분열이 처음부터 종교 교리 차이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뿌리를 들여다보면 정치 승계 싸움이었어요. 교리 차이는 이후 1000년에 걸쳐 더 쉬워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오해부터 풀고 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란, 시아파라고 자동으로 떠올리지만 15세기 이전까지 이란 고원에 살던 무슬림의 대다수는 순니파였습니다. 샤피이하파, 하나피학파 같은 순니 계열이 주류였어요. 이란이 시아파의 상징이 된 건 훨씬 뒤의 일입니다.
두 번째 어긋남은 1258년 2월에 터집니다. 몽골의 훌라고칸, 칭기스칸의 손자가 바그다드 성벽을 무너뜨립니다. 당시 바그다드는 500년간 이슬람 세계의 정치와 학문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황금기를 지탱하던 아바스 왕조의 마지막 칼리프가 몽골군에게 카펫에 말려 짓밟혀 처형됩니다. 왕의 피를 땅에 흘리지 않는다는 몽골의 관습이었죠. 이 한 장면으로 500년간 쌓아온 이슬람 황금기가 종료됩니다. 세 번째 어긋남,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1501년에 옵니다. 이란에서 사파비 왕조가 시작되고 14살짜리 소년이 왕위에 오릅니다. 이름은 샤 이스마엘 1세. 즉위하자마자 그는 한 가지를 선언합니다. 앞으로 이 나라의 국교는 12이만파, 시아, 이슬람이다.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이 주자학을 국교로 선언한 것과 비슷합니다. 차이라면 이건 정치 이념이 아니라 종교였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당시 이란 국민 대다수는 순니파였는데 이스마엘은 불복종하면 참수라는 어명으로 강제 개종을 밀어붙입니다. 퀴질밭이라 불리는 전사단을 동원해 순니 울라마를 처형하고 모스크를 시아 양식으로 뜯어 고쳤어요. 이 과정이 3세기에 걸쳐 이어집니다. 그 결과 오늘날 이란 무슬림의 약 90%가 시아파입니다. 14살 소년의 결정 하나가 500년 뒤 이란의 종교 지도를 완전히 다시 그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날 중동 대립구도와 직접 연결됩니다. 세계 무슬림의 약 85%는 순니파예요. 이란은 시아파 다수인 거의 유일한 국가입니다. 이 순간 사우디, 오스만과의 영구 대립 구조가 확정됩니다. 첫 번째 청구서는 1514년 찰디란 전투에서 날아옵니다. 사파비가 오스만에 대패했고 그 뒤 100년 동안 오스만 사파비 전쟁이 이어집니다. 단순한 영토 싸움이 아니라 순니와 시아의 문명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같은 시기 세 시계가 다시 한번 교차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1492년 스페인에서 레콩키스타가 완료되고 아람브라 칙령으로 유대인이 추방됩니다. 갈 곳 잃은 유대인들을 받아준 건 이번에도 이슬람권, 오스만 제국이었습니다. 유럽 기독교 세계가 문을 닫을 때 이슬람권은 다시 한번 유대인의 피난처가 됐습니다. 이게 세 시계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유대인은 여전히 이슬람권의 보호 아래 있었고 이란과 아랍의 대립은 종파 문제로 굳어졌습니다. 세 시계는 어긋나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조심스럽게 공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9세기가 되자 여기에 예상치 못한 제4의 시계가 난입합니다. 지도 위에 빨간 펜이 나타난 겁니다. 그 손은 런던던에서 지도 한 장 위에 빨간 펜으로 선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1907년 8월 31일 영국과 러시아가 협약 한 장에 사인합니다. 이란 북부는 러시아가, 남동부는 영국이, 가운데는 중립지대로 이란을 지도 위에서 반으로 나눈 협약이었는데 정작 이란 정부는 이 회의장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자기 땅이 잘리는데 자기 대표는 없던 거죠. 네 번째 어긋남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해인 1908년 영국의 앵글로 페르시안 석유회사가 이란 남서부 마스제드 에 솔레이만에서 중동 최초의 상업 유전을 발견합니다. 이란의 석유가 영국 손에 들어간 순간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어긋남은 전쟁 중에 일어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5년과 1916년, 영국은 아랍인들에게 편지를 한 통 보냅니다. 오스만 제국에 맞서 싸워주면 아랍 독립국가를 세워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게 후세인 맥마흔 서신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6개월도 지나지 않은 1916년 5월 16일, 영국은 프랑스와 사이크스-피코 협정을 몰래 맺습니다. 시리아와 레바논은 프랑스, 팔레스타인과 요르단과 이라크는 영국이 가지기로 아랍에 약속했던 바로 그 땅을 프랑스와 둘이서 나눠 먹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1년 반 뒤인 1917년 11월 2일, 영국 외무장관 벨푸어가 로스차일드 경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팔레스타인의 유대민족의 고향 건설을 지지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 세 장의 문서에 사인한 건 1915년부터 1917년까지 단 3년 사이 영국의 같은 정부라는 점입니다. 같은 사람들이 같은 땅을 아랍에게 주겠다 하고 프랑스랑 나눠 먹겠다 하고 유대인에게 주겠다 했습니다. 결혼 사기로 치면 한 사람이 3명과 동시에 약혼한 꼴입니다. 차이는 이게 나라 단위였다는 것이죠. 1917년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터지고 사이크스 피코 비밀문서가 폭로되자 아랍 세계는 비로소 배신을 확인합니다. 여섯 번째 어긋남은 1948년에 시작됩니다. 1947년 11월 29일 유엔이 결의안 181호로 팔레스타인 분할안을 통과시킵니다. 찬성 33, 반대 13, 기권 12였습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영국의 위임 통치가 끝나던 바로 그날 벤구리온이 이스라엘 독립을 선언합니다. 다음날 제1차 중동전쟁이 터집니다. 거의 같은 시기 이란에서는 1951년 모사데그 총리가 석유 국유화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영국이 40년 넘게 빨아가던 이란 석유를 이란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인 1953년 8월 19일 CIA가 에이젝스 작전이라는 공작으로 나흘 만에 모사데그 정권을 쓰러뜨립니다. 현장 지휘를 맡은 사람은 커밋 루스벨트 주니어. 그 루스벨트 맞습니다. 시어도 루스벨트 대통령의 손자였어요. 대통령 손자가 이란 총리를 나흘 만에 끌어내린 겁니다. 2017년에 CIA가 공식 문서로 이 공작을 시인했습니다. 일곱 번째 어긋남은 1979년입니다. 2월 11일 팔라비 왕조가 무너지고 호메이니의 시아파 신정체제가 들어섭니다. 같은 해 11월 4일 테헤란의 미국 대사관이 점거됩니다. 52명이 무려 444일간 억류됐습니다. 1981년 1월 20일에야 풀려났죠. 이때부터 이란과 미국의 악연이 본격화됩니다. 이란은 그 뒤로 헤즈볼라와 후티, 하마스, 이라크 시아 민병대에 자금과 무기를 흘려보내며 이른바 시아 초승달 지대를 만듭니다. 이란에서 이라크로, 시리아로, 레바논으로 이어지는 시아파 영향권이죠. 2024년부터 2025년까지 헤즈볼라에만 연 10억 달러 수준을 지원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2026년 새 시계가 마침내 정면으로 맞부딪힙니다.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기습공습합니다. 최고 지도자 아야톨랑을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하고 혁명수비대 간부들이 대거 쓰러집니다. 3월 8일 그의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전문가 회의에서 새 최고 지도자로 지명됩니다. 이란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바레인, 카타르, 사우디, UAE에 있는 미군 기지에 드론과 미사일을 퍼붓습니다. 2026년 4월 현재 미국은 이란 항구들을 해상 봉쇄 중입니다. 그리고 그 봉쇄가 노리는 건 호르무즈 해협 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일상과도 연결됩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오만 사이 폭 50km 남짓의 좁은 바닷길입니다. 이 한 해협을 세계 석유의 20%, 해상 원유 무역의 25% 이상이 지나갑니다. 그중 84%가 아시아로 향합니다. 한국, 일본, 중국, 인도. 호르무즈가 막히면 제일 먼저 흔들리는 건 우리나라 주유소 가격판입니다. 이란 이스라엘 충돌이 미국 이란의 수십 년 악연이 왜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지 이 좁은 해협 하나가 전부 설명합니다. 유대인은 3000년, 이란은 2500년, 아랍은 1400년. 세 개의 시계는 전혀 다른 출발점에서 걸어왔습니다. 기원전 539년 키루스가 유대인의 사슬을 풀어주던 순간과 서기 638년 오마르가 예루살렘의 문을 열어주던 순간 두 번 서로를 구해줬던 시계들이었습니다. 시계가 어긋나기 시작한 건 632년의 순니시아 분열, 1501년 14살 이스마엘의 국교 선포, 그리고 1907년부터 서방이 지도 위에 빨간 선을 긋기 시작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어긋난 채로 새 시계는 2026년까지 왔고 지금 테헤란 상공의 미사일과 호르무즈의 유조선이 그 누적된 결과입니다. 중동은 원래부터 싸우던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새 시계는 서로의 해방자였고
지금의 충돌은 그 시계가 어긋난 순간들이 1400년과 2500년과 3000년에 걸쳐 쌓인 결과입니다. 뉴스에서 종교 싸움이라는 한 단어로 뭉쳐 들리던 것이 사실은 각자 다른 시계를 돌려본 세 집단의 어긋남이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 기억해 두셔도 내일 뉴스에서 들려오는 테헤란과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조금은 다르게 들릴 겁니다.